안녕하세요, 투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한국 특촬물의 역사 1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럼 한국의 특촬물을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많은 사랑을 받은 오레메입니다. 당대 인기 개그맨인 심형래를 기용해 평소에는 바보이나 변신 후에는 멋진 히어로가 된다라는 독특한 컨셉을 내세웠고, 오레메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무려 9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탄은 1에서 3탄을 짜집게 했는데 새로운 시리즈인 줄 알고 봤다가 분노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깡통 로봇의 해설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레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데일리. 데일리는 모두 6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천은경이 인기가 많았으며, 천은경은 경력 관리를 위해 4탄을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레메는 닌자 전대 토비카게에 나오는 북내응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오레메는 시도된 적이 없는 특수효과, 분장 등을 선보였는데 감독과 국내 영화인들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만든 오레메는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에 월간 오레메라는 잡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레메 1탄은 극장 개봉작으로 비공식 200만 관객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결합을 내세워 큰 성공을 거두죠. 형래는 숲속에서 알파센터 우리에서 온 외계인 시맨과 그의 딸 데일리를 만나게 되고, 시맨이 형래의 잠재된 초능력을 이끌어내 슈퍼맨으로 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큰 인기를 얻은 오레메는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탄은 심형래가 스파커맨의 촬영이 겹쳐 나오지 못하면서 한정우가 슈퍼맨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드래곤 V. 1991년에 나온 이 작품은 도술과 무술을 배운 마브러스가 사나여 도시에서 악순이 원숭이와 만나서 평화를 위협하는 외계 악당들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이야기고, 이 작품은 놀랍게도 2부작으로 나누어져 나왔으며 김미화 이원승이라는 인기 개그맨이 나오지만 마브러스의 활약으로 2부에서는 하는 거 없이 존재감이 없었으며, 마브러스의 복장을 가만히 살펴보며 마신 영웅저 와타루의 복장과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브러스를 연기한 배우는 실제로도 무술 실력이 뛰어난지 어색하지 않은 멋진 무술 액션을 보여줬고, 마브러스의 복장만 빼면 액션도 좋고 괜찮은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트랜스 2D. 1991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아동용 특촬물로 총 제작비 7억 원이 소요되었고, 이 작품은 1에서 2편으로 구성되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트랜스 2D의 액션이 전반적으로 화려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이 작품의 주인공은 트랜스맨인데 1편에서는 2D가 주인공으로 나오며 트랜스맨 5명의 활약이나 비중, 대사를 전부 합쳐도 2D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2편에서 이 박사가 헤라 일당에게 납치되면서 비중이 커지죠. 본작에 등장하는 기지로봇이 트랜스포머 오버로드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그 당시 슈퍼전대 시리즈도 못했던 다국적 인원들로 구성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맨의 액션은 물론 개인 무기와 디자인도 괜찮고 악당들의 캐릭터도 매력이 넘쳐 볼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황금달 형래와 땡초 도사. 이 작품은 심형래 시리즈 4탄으로 2부작으로 비디오로 나왔으며, 어리버리한 형래가 황금탈로 변해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인데요. 더 자세히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형래와 삼총사 소리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땡초 도사 밑에서 검술을 배우고 있고, 소리와 송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던 중 우연히 칼싸움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칼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은 요시무라 겐조였죠. 그 무사히 칼솜씨를 전해들은 땡초도사의 입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가르친 3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의 무초, 중국의 펜가이, 일본의 요시무라 겐조 3명의 무사는 저마다 무린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땡초도사의 가르침을 배우죠. 결국 그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야망을 이루지만 한국의 무초만은 땡초도사의 그늘에 가려 그러하지 못하고, 이런 무초가 땡초도사가 완성했다는 건법 비서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황금탈이 이를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줄만한 작품인데, 특히 무초에게 이용당한 겐조가 무초를 직접 없애는 장면과
총으로 자신들의 스승 땡초 도사를 죽이는 장면도 명장면으로 뽑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1990년에 김영한 감독이 만든 슈퍼 배타맨입니다. 이 작품은 로버트 스타짱가의 후속작이죠. 평소에는 겁 많고 소심한 강철이 배타맨으로 변신해 활약한다는 내용인데 배타맨의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가슴에 박쥐 마크하며 노란색 타이즈에 검은 망토. 슈퍼 배타맨의 디자인은 DC 배트맨과 황금 박쥐의 디자인과 닮아있고 포스터 역시 배타맨의 포즈가 검은 별과 황금 박쥐의 포스터 포즈와 비슷하죠. 그리고 슈퍼 배타맨에서 나오는 로보 마징가 V는 슈퍼 마징가 3와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짱가가 실제 짱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장난감 같았지만 개인적으로 스타 짱가보다 슈퍼 배타맨을 더 재미있게 봤는데 치킨 먹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1992년 김청기 감독의 김청기 필름에서 제작한 우주경찰 휴먼 파워. 우주에서의 선악 싸움이 펼쳐지는 가운데 먼 우주의 절대자가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3명의 전사들을 지구에 파견하게 되고 그의 명령을 받아 지구로 파견된 3명의 전사들이 그려가는 내용이고 이들 3명의 전사는 각각 해, 달, 별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사랑, 박애, 봉사라는 주제로 전사가 된 이들이었고 지구에서의 일상생활을 하게 됨과 동시에 지구 정복을 꿈꾸려는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악당으로 나오는 루빈, 루빌, 루오 삼형제를 보고 있으며 우렘의 이딴의 3인방이 생각나네요. 이 작품은 액션보다는 주인공 일행들이 일을 하는 게 더 기억에 남는데 다방에서 일하는 달고기 먹던 요구르트가 그렇게 맛있게 보였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1988년에 제작된 스파크맨. 우주 정복을 노리는 남자 일당이 강력한 힘을 가진 무한 에너지원 헤라클레스 먼드를 찾아 지구에 오고 여기에 우연히 얽힌 주인공 형네가 쌍둥이별 공주의 도움을 얻어 스파크맨이 되어 싸운다는 스토리이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심형래가 주인공입니다. 스파크맨은 특이한 설정이 있는데 변신 지속 시간이 겨우 99초밖에 되지 않고 변신이 풀리면 탈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 쓰러뜨려 놓은 악당들에게 반대로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심형래는 변신 전의 모습이 우레메와 같은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진지한 성격으로 나오고 천문학을 공부한다는 설정이죠. 그리고 스파크맨과 우레메의 차이점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쓴 우레메와 달리 스파크맨은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고 진짜 로봇들의 대결을 보여줬고 그리고 로봇의 디자인이 아까웠는지 1990년 드래곤볼이라는 영화에 공주의 열왕 로봇이 나오기도 했고 스파크맨 악당의 디자인도 피라우 부하들 중 한 명의 디자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스파크맨의 디자인이 스필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멋진 특수효과와 재미있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특촬물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개해드린 작품 중에서 몇 개나 보셨나요? 한국 특촬물의 역사 2탄도 기대해 주시면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